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간만에 유튜브를 또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할 건데,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해가지고 장애인 구조도 전공미술 1차 합격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우선 뭐 최종 합격, 이게 제일 우선이죠. 최종 합격이 제일 우선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 1차를 통과를 한 것이 최종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큰 관문이기 때문에 1차 합격률을 우선 따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두 번째 점 보면은 제가 좀 퀄리티가 좋아졌죠. 자, 2023학년도 직강생 기준 전 학생 78% 1차를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고요. 우선 예전부터 이제 과반수를 대부분 넘겼습니다. 뭐 몇몇 해는 못 넘긴 경우도 있었지만은 거의 그 해 다음에는 뭐 다 과반수를 넘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저희 수업에만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8%면 엄청난 거죠. 직강생 기준입니다. 인강생도 하고 싶은데 인강생은 우선 연락도 잘 안 오고 그리고 이제 교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인강생 분도 연락 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1차 이제 직강생 분들은 계속 교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또 복귀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많고 그걸 가지고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자랑 삼아 이렇게 새벽에 오늘 전화 통화만 해가지고 10시부터 해가지고 한 3시 오후 3시까지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좋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뭐 울기부터 시작하는 분도 있고 여태까지 이제 힘들었던 것들, 물론 이제 2차가 남긴 했으나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부분 이제 초수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커요. 그래서 직강 기준으로 78% 너무나 환상적인 상황이고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서울 지원자가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원자가 올해는 좀 서울 지원자가 좀 많은데요. 직강생 기준으로 전원 100% 1차 합격했습니다. 너무 뭐랄까, 이렇게 서울 지원을 했을 때 이 정도 100% 1차를 합격한 적은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올해는 초수분들도 합격하고, 그리고 좀 몇 번 지원을 했던 분들도 합격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지원자 중에서는 43%가 이제 1차 합격을 했고요. 충북 지원자는 1차 합격. 그 다음에 이걸 살짝 올려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1명 모집하는데 1차 합격했어요. 저희 쪽에서 대전 보시는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전이 생각보다 컷도 높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명 뽑는데 저희 수강생이 거의 뭐 이제 초수다시피 해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왔는데 어떻게 합격을 했습니다. 저랑 이렇게 소통도 많이 하고 참 재밌는 친구고 사교성도 높고 한데 참 좋다, 꼭 붙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 된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전남도 1차 합격을 했고요. 이제 이 전남 지원하셨던 분도 합격을 했고, 부산도 1차 합격을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뭐 인강생 분도 한 분 연락 왔는데 그분 인강생이니까 여기다 이제 넣진 않았고요. 경북 지원자, 이제 경북 지원자 분도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인강으로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짐을 싸가지고 노량진에 와서 1년 동안 내내 한 번 빠짐없이 꾸준하게 공부를 했는데 이런 분들이 떨어지면 정말 저는 이제 막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다행히 붙어서 너무 기쁘고 하여튼 모두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과연 이런 과반수 넘기는 직강생들의 어떤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실까? 이걸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는 질문만이 나의 개념을 깨울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질문 자체가 내가 사실 아무것도 모를 경우는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알았을 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강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강생분들은 이제 본인의 궁금한 점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직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남이 질문하는 것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들으라고 하는데, 저런 것도 이제 질문으로 내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내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질문을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수업이 끝나면 보통이 두세 시간은 평균적으로 2시간에서 많으면 3시간까지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누가 얘기하고 약간 토론식으로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저를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것을 수업을 하는데 새로운 관점, 그들만의 관점으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거 제가 찾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관점이 더 확장이 되고 더 찾아보게 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는 걸 대충 긴가민가한 것을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좀 찾아서 질문을 해주는 편이에요. 답변을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핵심 이론의 정점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론과 되새김의 콜라보. 그러니까 1, 2월에 기본 이론을 하고 그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3, 4월에는 1, 2월에 다뤘던 것을 또 하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3, 4월부터 들으시는 분은 제가 그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항상 그게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뭐 1, 2월부터 차근차근 하는 걸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수업이 있죠. 되새김 문제풀이가 있죠. 그 유명한 되새김 문제풀이를 통해서 점검하고 남들보다 좀 더 어떻게 그것을 미리 이해하고 암기하고 쓰는 연습을 1월부터 4월, 그러니까 1, 2월은 이제 수업 위주로 하고 3, 4월부터 되새김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건 상당히 거기서도 많이 나와요. 기본적인 문제가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이제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최종 동형 모의고사나 이럴 때는 내진 않고 요때 많이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 6월 가게 되면요, 요때 정리한 것을 가지고 필독서로 그 다음에 기출 내용으로 확산하고 심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기출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기출 내용을 좀 더 심화 확장할 계획이고요. 필독서는 당연히 문제는 필독서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장이라든가 그 내용,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알았던 내용을 이 필독서 내용을 통해 가지고 다시 소화를 하고 더 새로운 내용을 섭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월에서 11월까지는 그 단원별 문제풀이와 동형 그 모의고사 이걸 가지고 점검 및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보통 5, 6월까지는 이론적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문제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이론적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기출 문제와 가장 흡사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런 과반수의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 믿고 따라준 수강생들의 노력과 긍정적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에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저를 믿어주면서 따라와 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수업하는데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간만인 것 같아요. 올해 계속 수업을 하는데 항상 호응도 되게 높았고요.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에 대해서 호응도 높았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그 에너지가 많이 분출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수업하면서 힘들기보다는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나름대로 잘 따라와 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준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빠졌는데, 이제 스터디는 저는 글쎄요, 그 스터디를 굳이 막 이렇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는데, 요번부터는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스터디를 조직을 하고 그것을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모이면은 스터디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그 스터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서로 이게 맞지 않으면 또 헤어지고 다른 스터디를 만들 수 있는, 꼭 그 스터디를 또 이렇게 고집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서로 트러블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스터디에 좀 어느 정도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스터디는 이제 부수적인 내용이죠.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방법은 더 이상 합격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요번 문제 보시면 알 거예요. 기본적인 이론 내용은 누구나 다 풉니다. 사실적으로는 다 풀어요. 거기에 실수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건 다 푸는데 좀 이게 난해한, 우리가 이제 약간 독해 문제가 중심으로 나오고요. 그 독해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문장을 잘못 쓰는 경우도 있고 단어를 잘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이해 영역이 굉장히 높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기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은
어떤 본문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의 그 단어, 용어 이런 것을 집어넣게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내용을 보고 파악해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해답이라고 나온 것들이 대부분 오답들이 좀 있는 것들이 이유가 뭐냐면 이 독해를 해석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요. 더 이상 남이 찍어준 내용과 남이 써놓은 요약된 서브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합격생들 서브를 막 파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서브는요, 본인이 10줄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용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10줄의 내용이 서브 만든 사람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요약본을 가지고서 전후 내용을 모르고 거기에 요약된 내용만 알고 있단 말이야. 그걸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브를 가지고서 그 남의 서브를 가지고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전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것이 비일비재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예전에는 이제 찍어준 내용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시험에서 기출은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찍어준 내용으로 이렇게 딱 그 내용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맥락적인 내용이 필요해요. 맥락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내용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갈수록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석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공부를 편하게 누가 찍어준 것만 목록 정해줘가지고 그것만 외워서 시험 보는 그런 시대는 재작년부터 그게 안 먹혔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점수로 나왔는데 합격 점수는 안 나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생각하고 그거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최고 점수가 이제 서울 보신 분 중에 컷보다 14점 그리고 8점인가 9점 요 정도 높으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컷이 좀 컷보다 높게 합격하는 분들의 특징 보면은 굉장히 맥락적 관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단순함기로는 절대 그렇게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컷이 67점이면 한 60점대에서 머물고 그것도 잘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는 그 60점대 아슬아슬하게 하고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조금만 더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서브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 더 맞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부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 문제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문제가 객관식화된 영역의 확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요번에 나중에 기출문제 이제 제가 풀이하면서 뭐 얘기하겠지만은 이 기출에서 전혀 이 족보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요번에 처음입니다. 적어도 족보에는 있었던 거죠. 기출을 기준으로 해서 확장되는 개념의 문제가 나왔던 건데 전혀 특히 디자인 같은 경우 예전에 디자인 공예에서 약간 난이도 맞추는 문제는 계속 유지됐었으나 디자인 쪽 이게 기초 디자인 쪽에서 그렇게 교과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 그런 방식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노량진가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적중했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은 많이 합격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한 차원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중을 당연히 하는 거고, 내가 수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중을 했지만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합격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죠. 여러분들이 1차를 합격하고 최종까지 가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중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응용해서 최대한 합격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이렇게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수정 보완해야 되고요. 계속 상담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가다가 이제 이게 좀 잘못된 것인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는 항상 점검을 받으면서 1년 동안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합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만에 유튜브를 찍으면서 오늘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빨리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만들어서 좀 자랑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우선 올리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빨리 좀 올려가지고, 그리고 유튜브도 용어사전 남은 거 빨리 정리해서 올리고요. 그래서 영상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역대 기출 제가 이제 광고한 대로 이제 초반부터 해가지고 연도별로 조금씩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여태까지 좋아요는 올해 1년 동안 10개에서 11개 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인강생분들과 직강생분들이 이렇게 좋아요를 누른 거죠. 일정해요. 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외부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좋아요까지는 안 누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그거에 민감합니다. 이게 내용이 좋아서 좋아요 하는 거구나 해서 많이 있으면 더 힘내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없고 막 그냥.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 이제 통계 보니까 구독 안 하고 들으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거의 50%가 넘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구독하고 하면 어떨까. 저도 이제 힘나는데 힘내서 이렇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하겠지만, 서로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이 구독자도 많이 이렇게 늘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쨌든 올해 2023학년도 시험 보신 분들 고생 많았고, 앞으로 남은 그 2차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딴 때보다 좀 짧죠, 기간이. 그러니까 더 힘들 거야. 그래서 잘 되겠죠.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갓 졸업하신 분들 모두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또 2024학년도에 또 제가 이런 높은 합격률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면은 정말 또 한 번의 그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